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동네에서 나만 모르게 주는 돈이 있다면 이거 정말 오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정보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나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요, 내가 막 부지런히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정보입니다. 요즘은 진짜 정보가 돈인 시대잖아요.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혜택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미 지급하기로 딱 결정이 나서 우리가 바로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곳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정읍에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네, 바로 이 정읍시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모든 시민 한 사람당 무려 3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와,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이다.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 정말 살림에 큰 보탬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준일은 2025년 12월 25일이고요. 이날 정읍시에 살고 계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소득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준다는 점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요. 정읍 시민이시라면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확정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여기 포천시에서는요, 특히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기요금 지원금인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아, 요즘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튼다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셨을 텐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냐? 포천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1년 매출이 3억 원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면 됩니다. 물론 사장님 주소도 포천시여야 하고요.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돼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청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확실하니까요.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아직 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곧 지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들을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발표 딱 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바로 충청북도 영동군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금을 주기 위한 규칙,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미리 알려주는 단계예요. 이걸 입법 예고라고 하는데 거의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야, 근데 계획을 보니까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당 무려 50만 원을 계획하고 있대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사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고요.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나 영주권자분들도 다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니까 영동군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소식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신 분들을 돕기 위한 아주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이건 경상남도 전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예요. 이름하여 경남희망지원금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긴급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거나 운영하던 가게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을 때 또는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파서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부담이 클 때,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돈입니다. 경남에 사시면서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물론 이것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면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돈, 이걸 금융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600만 원보다 적어야 해요. 집이나 땅 같은 걸 다 합친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는 거죠.
나는 조건이 될까 안 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실 지원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돈으로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아주 독특하고 세심한 지원들이 참 많아요. 몇 가지만 잠깐 구경해 볼까요? 보세요. 정말 다양하죠. 전북 김제시에서는 외국인 기술자분들 잘 정착하시라고 돈을 주고요. 경기 연천군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카드 수수료 부담에 덜어주고 또 부산 북구나 성남시에서는 가게 청소를 지원해주기도 하네요.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동네에도 나만 몰랐던 알짜배기 지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지원금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원금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저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막 급한 마음에 서류부터 챙겨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답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지원금들은요, 나라 전체 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라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원금은 금방 소문이 나서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이 똑 떨어져서 마감돼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이거 나도 해당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절대 서류부터 챙기지 마세요. 가장 먼저 내 동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딱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예산 남아있나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먼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